자, 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자, 관료적 권위주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관료적 권위주의는 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1960년, 70년, 80년대까지 활발하게 적용되는 이론입니다. 자, 관료, 정부의 아주 특수한 관료가 자, 정부의 권위를 동원해서 전체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간다는 게 핵심 내용이에요. 자,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자, 111조기 위에서 세 번째 문단입니다. 또한 자, 다국적 기업과 국제금융기관은 자, 산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자, 개발도상국 그리고 후진국에게 제공해주는 대신에 자, 사회 경제적 안정을 요구한다. 그래서 그 후진국과 그 개발도상국에 있는 관료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 1번과 2번 얘기하는 겁니다. 경공업, 중화공업, 서비스 이제 산업으로 발달하는 우리나라가 이게 딱 맞는 얘기였어요. 산업화 단계가 발달하는데, 자,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 완전히 다 무너졌던 나라에서 이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딱 끝나자마자 완전한 후진국이에요. 제가 볼 때는. 후진국이었어요. 자, 근데 이제 7년도, 8년도, 9년도를 가면서 이제 당시에 그 엘리트, 흔히 말해서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했던 엘리트들이 이제 정부에 있는 엘리트들, 정부 공무원들, 극소수의 공무원들하고 뭐 이 공무원들이 주도를 하죠. 야, 이거 지금 완전히 백지장에서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는 뭐를 짓고 여기는 뭐 하고 여기는 뭐를 하고 이건 이제 계획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근데 돈이 없었죠. 돈이 없다 보니까 외국의 이런 국제 금융기관들에게 사정사정 해가지고 이 돈을 조금씩 가져와요. 돈을 가져와서 뭐를 만들고 이제 국가 기반 산업, 철도, 도로 이런 것부터 만들기 시작하는데, 자, 선진국이나 국제 금융기구 같은 경우는 개발도상국 후진국에게 자원을 줘요. 자, 자원을 주면은 그 자원을 받은 그 관료, 그 국가의 핵심 그 인물들은 이걸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사회를 이제 사회 발전을 주도합니다. 자, 주도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주 독특한 나라에 속하는 거고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다른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 같은 경우 선진국에서 이렇게 뭔가를 받으면은 그냥 그 수준에서 딱 정체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 정도까지 했으니까 자, 이 정도까지 발전하고 있는데 이제 또 선진국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너희가 이런 게 좀 부족해 보이니까 좀 자원을 더 줄게. 그럼 열심히 그 정도까지만 해요. 자, 이 차이가 안 좁혀지는 거예요. 자, 선진국과 개도국, 후진국인데 이 차이가 안 좁혀지는 거예요. 계속 요런 간격대로 그냥 유지만 잘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선진국이 또는 국제금융기구 이런 국제기구에서 뭘 요구합니까? 자, 너희의 뭐 기본적인 자원, 천연자원이든 뭐 이런 것들이요. 자연자원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노동력, 값싼 노동력. 야, 우리가 이런 자원을 주는 대신에 너희의 사람을 좀 우리가 쓰겠다. 그래서 뭐 흔히 말해서 간단한 제품을 만들어서 뭐 수출하도록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자, 그래서 이 발전에 해당 철저하게 아주 나쁜 말로 얘기하면은 선진국이나 이런 특정한 국제기구가 개도국이나 후진국에게 뭔가를 조금씩 주면서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그냥 우리식의 표현으로 얘기를 한다면요. 그래서 발전에 해당되지 않는 분야 무시하고 억압한다. 뭐 예를 들어서 선진국에 뭐 우리는 도움을 받기 싫다. 뭐 데모하고 싸우고 이런 거를 강력하게 억압을 합니다. 억압을 하는데 누가 이걸 억압을 해요? 자, 그 자원을 받아들이는 것을 좋아하는 관료들, 뭐 특정한 군인이요, 군부 세력 이런 사람들이 강력하게 억압을 해요. 자,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 이론은 넓게 나타났던 이론이에요. 19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때 이 굉장히 넓게 나타났던 이론이고, 그 직전 영상에서 마르크스주의와 더불어서 상당히 주목받았던 이론들이요. 맞거든요. 이렇게 본인들이 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저 나라를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 저 나라를 똑같네. 원리가 똑같구나. 이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관료적 권위주의의 개념인데, 결국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5번 얘기입니다. 자, 개도국이나 후진국이 선진국에 완전히 종속되는 형태. 아, 그래, 우리 다음 달에 이거 좀 줬으면 좋겠어. 선진국에서 이거 주겠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차이가 안 좁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후진국이나 개도국이 선진국의 그 자원을 좀 이게 기대하고 바라면서 완전히 종속되는 형태. 그러니까 상사와 부하 관계처럼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너무 심하게 독특한 나라라서 처음에는 정말 거의 사정하다시피 해서 돈을 받아요. 이것저것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나 국제기구에서 거의 이제 이 자선 사업의 개념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사정사정해서 돈을 받아서 만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중앙공업 단계 확 넘어가기 시작해요. 경공업에서 이게 이제 완전히 갖춰지기 전에 중앙공업이 생겨요. 근데 그걸 생기도록 만드는 게 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한 겁니다. 정부가 한 거예요. 야, 여기 세워. 자, 여기는 네가 기업을 몇 개 불러요. 네가 좀 해봐. 야, 이거는 이 산업은 네가 좀 해봐. 야, 지원 다 해줄게. 너희가 좀 해봐.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해요. 7, 80년도, 80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한 20년 만에 흔히 말해서 아무것도 없었던 땅에 뭔가 공장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이게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뭐가 이렇게 확 바뀌어 있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나라 특히 한국인도 그렇고 우리 지금 외국인 유학생들이 보통 이제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인데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이나 한국에 있는 이 한국인들이나 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일단 일을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요. 굉장히 부지런해요. 어떻게든 뭔가를 만들어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 민족성 같은 건. 그러니까 예상보다 우리 선진국에서 생각하는 한국은 자원 좀 주고 뭐 주고 하면은 그냥 저 상태로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그게 갑자기 이렇게 확 단계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너무 놀랐던 거예요. 당시 국제기구라든가 선진국 입장에서는 야, 한국이란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데 그냥 적당히 주면 그냥 그 수준에서 먹고 살 거야 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너무 빠르게 20년 만에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그 중심에 이 관료적 권위주의, 특정한 엘리트 관료가 사회 전체 기업이든 국민이든 뭐든 이걸 다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끌고 가는데 부작용도 많죠. 자,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만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못 얻는다든가 가난한 것을 제대로 구해주지 못한다든가 병원 서비스,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이 그거는 둘째 문제고 일단 경제 발전이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부작용도 많고 어두운 부분도 많았는데 이게 갑자기 30년, 25년 만에 딱 바뀌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80년도에 아시안 게임 같은 거 나가서 또 선수들이 이렇게 메달을 좀 가져오고 그러니까 완전히 뜬금없이 이제 1980년을 기준으로 석유 파동, 오일 쇼크라고 얘기하죠. 영국이 거의 그때 한 번 제대로 충격을 받아서 IMF의 외환위기 체제에 영국이 들어가고 미국도 작은 정부 한다고 야 우리가 석유 파동에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정부는 그때부터 작은 정부. 정부가 할 필요 없는 거는 전부 다 시장 영역, 민간으로 넘겨. 정부는 기업처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돼. 그 얘기가 있을 때 대한민국은 이상하게도 석유 파동 때 거의 문제가 없었어요. 잘 넘어가요. 약간 좀 고생하다가 영국이나 미국이 고생하는 거에 비하면 한 10,000분의 1 정도밖에 고생 안 하고 잘 넘어가요. 아주 특이하게 운이 좋았던 경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다 갑자기 88 서울 올림픽. 야,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할 수 있겠어? 그런데 갑자기 이게 난데없이 서울이 올림픽 후보지로 결정이 돼요. 80년도입니다. 야, 우리가 8년 뒤에 올림픽을 어떻게 할 수 있지? 갑자기 만들죠. 잠실 운동장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니까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런 걸 만들 수가 있구나. 이제 외국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는 거 이렇게 되면서 갑자기 좀 흔히 말하는 이 수직 상승하는 시점이 되면서 이 관료적 권위주의에 대한 흔히 말하는 선진국에 종속되는 부하처럼 있어야 된 그 위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돼요. 이제 한국이 완전히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최고 앞에 있는 개발도상국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좀 독특한 이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관료적 권위주의의 이론만 놓고 보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진국과 후진국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후진국이 선진국에 의존하면서 살게 된다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얘기예요. 오늘 같은 경우도 자, 엘리트 이론, 마르크스 이론, 그 다음에 관료적 권위주의 굉장히 까다로운 얘기라서 뭐 제가 함부로 이걸 뭐 요 정도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뭐 제가 함부로 뭐 아는 척을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정도만 아시면 여러분이 권력 이론을 그나마 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부터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많이 봤는데, 이게 이번 학기에서 제일 어려운 수업이 바로 이 지난주 영상과 이번 주 영상입니다. 그래서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정도만 잘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살아가면서 한 번은 이걸 느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이번 강의의 목적이 다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